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TV 탄핵 특집 방송 제18화가 오늘 박성태 전 JTBC 기자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안녕을 못한 것 같은 느낌. 이게 이제 우리 언제 요 탄핵 특집 방송 끝내고 마무리 방송 멋있게 피날레 방송을 해보냐. 그렇죠. 그런 얘기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 방심한 틈을 타고 윤석열이 나왔어요. 윤석열이 나왔어. 나오자마자 명언을 쏟아냈는데 첫 번째 명언은 구치소 참 매울구심 하는 곳이다. 예. 그래서 참 그리 좋은 데면 계속 계셨으면 좋을 텐데. 일단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 구치소를 평생 교육원 삼아라. 대통령은 평생 배울 게 많은 분이에요. 제가 볼 때 인성, 품성, 지적 능력 모든 면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아요. 거기 다양한 인간 인생사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 그러니까는 그렇죠. 들을 것도 많죠. 들을 것도 많고 그래서 일단 저지른 죄가 최하가 무기금고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네. 평생 배울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한 이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경악했어요, 솔직히. 경하겠죠. 나는 무슨 구치소 나오면서 말이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가지고 돌아오는 사람처럼 퍼레이드 하는 경우 처음 봤네. 내란범 이런 거 처음 봤어요. 나 진짜 황당하네. 옛날에 우리 양심수들 말이에요. 네. 이게 석방하고 그러면 모든 양심수를 즉각 석방하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거는 유화책이다. 난 다시 들어갈란다. 막 이렇게 하면서 기자회견하는 것까지는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그리고 환영대회 이런 것도 하는 걸 봤고요. 근데 이번에 그 장면은 나라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고 그 국가 경제와 민생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마치 무슨 자기가 개선 장군인 것처럼 올림픽 상관한 달성한 스타인 것처럼 저렇게 돌아오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뭐랄까요 하나의 변곡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변곡점. 네, 왜냐하면 물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환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 네. 그 동인 중에 일부는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당 소속도 아니니까 생각을 한다면은 죄송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럼 그분들이 조기 대선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나는 그게 너무 싫어. 네. 그래서 그걸 싫어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네. 그건 뭐 그분의 정치적 선택이니까 인정을 해줘야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들이 있지만 그 죄랑 설령 그 중에 일부가 유죄 나오더라도 윤 대통령의 죄는 비교가 안 되는 무지막지한 뭐 인명피해가 다행히 운 좋게 없었지만 작두까지 사다 놓고 고문하겠다고 하고 만약 계엄이 며칠만 더 연장이 됐어도 정말 수많은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총이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네네네. 어쨌든 그걸 어떻게 두드네요. 근데 이 비상식, 몰상식인데 이 목소리가 힘을 얻고 그냥 가고 있다. 이게 우리 사회의 어떤 상식의 선이 지금 무너지냐 마냐의 문제예요. 근데 법원이 원래 그렇게 몰상식하지는 않으니까 법원이 이번에 구속 취소를 하게 한 이유 이미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짧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 저는 근본적으로는 해당 판사가 물론 판사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네.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너무 자신 없게 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자신 없게 대한 거에는 공수처가 워낙 공수처래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워낙 땡깡을 피우니 내가 욕먹기 싫으니까 그냥 요 정도 살까? 요런 정도. 일종의 법리적 타협을 제시한 거다. 법리적으로 물론 그 직위원 부장판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그렇게 과연 했어야 되느냐 일단.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댔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구속 시간이 맞지 않다. 두 번째는 변호인단이 주장하기에 이걸 꼭 붙여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변호인단이 주장하기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명확치 않으므로. 근데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명확한 해석이 없으니 명확한 해석이 없을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명확치 않으니 상급심등에서 또 논쟁이 될 수 있으니 좀 명확히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건은 그 내란죄 수사권에 관련된 내용이고 근데 그 또 변호인의 주장이 맞다가 아닙니다. 네. 얘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조금 따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명확치 않아.
그래서 혹시 본인 1심 재판부잖아요. 내가 여기서 내란죄 유죄를 해도 나중에 딴 얘기들 할 수 있으니 좀 이게 명확히 좀 해줘. 저는 뭐 그 논리가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일단 뭐 그런 거잖아요. 일단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냐? 수사권도 없는 애들이 왜 수사를 하냐? 이것이 첫 번째. 예. 이거 이제 두 번째는 구속기간이 도과했다. 나도 지났다. 예, 순서상으로는 시간이 1번, 이제 재판부 네네네. 설명 자료는 앞서의 내란죄 수사권이 2번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내놨는데 거기에 뭐 미주알 고주알 되게 많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뭐 김재규 재심도 못 받냐. 그러니까 좀 절차적 과정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본안 재판, 내란죄 관련된 재판을 지기현 판사 재판부가 계속하죠. 1심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일정의 어떤 그 뭐 본인으로서 조심스럽거나 나중에 그렇죠. 문제가 될 만한 얘기를 미리 이번에 구속 취소 사유에서 설명을 했다고 이제 보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양반이 좀 자신이 없었다. 근데 명확히 좀 해줘. 이런 얘기. 그 검찰에서는 이제 당장 뭐 문제를 삼고 있기는 한데 날이 아닌 시간으로 엄밀하게 하는 경우와 동시에 저 구속 취소 명령이 왔을 때 이걸 즉시 항고해가지고 더 붙잡고 있으면 위헌이다라고 하는 저 판례가 있다. 예. 헌법재판소에 이런 판단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 이 두 개의 경우에 대한 첫 번째 사례가 예. 돼버린 거잖아요. 이게 지금 법치주의라고 하는 건 시민들에게, 평범한 시민들에게 적용되어 사법정의가 되는 거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 대통령에게, 그것도 처음으로 적용되게 되면 그 사법특권 아니냐.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원래 검찰이, 법에 대해서 아는 검찰이 준 사법기관으로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냥 수사하는 경찰이라는 게 아니라 검찰이라는 건 인권 보호를 위한 차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약자의 인권 보호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번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 또는 이 영장주의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1심 사법부의 재판에 따라서 뭐 본안에서는 다투겠지만 항고를 하지 않겠다. 네. 이런 부분들. 이거는 강자의 힘에 눌렸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약자의 인권을 고려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강자, 네. 지금 거리에 수많은 구구지자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 사람의 강자에 대한 검찰이 눈치를 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권, 뭐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기보다는 기에 눌렸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것도 심우정 검찰총장이 진짜 잘못 판단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즉시항고에 대해서 얘기하면 2012년에 이제 그 전에 보석에서도 나왔고 2012년 헌재 판단 위원 결정이 있었어요. 구속 집행정지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형사소송상 어떻게 되면 이 즉시항고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기간도 있잖아요. 그게 7일입니다. 이때까지는 일단 집행이 정지돼요. 어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게 법원 되면 결정이 곧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니죠. 7일 정도 기간 동안에는 정지되죠. 아. 대신 이제 검찰이 즉시항고 안 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가는 거고 할지 말지를 결정 7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집행 정지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즉시항고를 하면 이 항고 기간이 또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그 전에 2012년 헌재는 이 뭐냐면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거에 대해서 법원이 당시 헌재 판결문에 딱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영장주의에 어긋난다. 그리고 두 번째 한시성. 집행정지를 하는 거는 부모님 상이나 긴박한 일이 있었는데 검찰이 즉시항고하면 이 긴박한 이유가 사라져버린다. 상 끝난 다음에 풀어 좀 집행정지하면 그렇죠. 뭐냐. 이 두 가지였거든요. 물론 첫 번째 거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건 그렇지만 구속 취소는 이 집행정지랑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미 검찰이, 그러니까 정확히 따르면 법무부가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차관일 때 국회에 가서 집행정지와 취소는 다르다. 이 한시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해버렸네. 확대 해석해서 집행정지도 위헌이라고 봤으니 취소도 위헌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자의적으로 또 인용해서 유권 해석을 한 거네요. 그러면 이게 그 커피값 삥땅 쳤다고 구속되고 유죄 판결 받았던, 구속은 모르겠어요. 근데 유죄 판결 받았던 버스 기사, 이런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거리에서 구구들이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제 말이. 최강자에 대한, 그것도 가장 잔익하고 잔악한 윤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한다? 사법정의는커녕 사법특권. 말이 안 되는 거죠. 더 당연히. 강화해줬다. 그리고 구속 시간을 때로 계산한 것. 물론 형소법에는 서류가 접수된 때부터 반환된 때까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이거는 구속 전의 신문결과. 구속 적부심이나 체포 적부심에서는 날로 또 나옵니다. 이게 명확히 돼 있진 않아요. 물론 이건 앞에 해당 때긴 한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다 날로 계산했는데 네. 왜 최강자, 그래. 혐의가 가장 중대하고, 제가 볼 때는 지난 45년간에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자예요. 내란죄. 네. 혐의가 가장 중대하고, 혐의가 가장 소명돼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가장 큰 자로부터 왜 이게 적용되냐. 그게 그러니까 뭐 어쨌든 국민으로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이고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네. 그리고 나온 사람 그 죄진 사람이 오히려 저렇게 기세등등하고 큰 소리를 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는데 그래서 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기 소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네. 뭐야 저게? 아니, 소신을 펴야 될 때 그렇죠. 펴지를 않고 이럴 때 소신을 펴나? 그게 말이 되나? 그리고 검찰총장이 법을 집행하고 거악을 척결해야 되는데 앞장서야지 그 거악 앞에 그 거악을 위한 사법특권을 집행하는데 소신이야? 이게 말이 돼? 이 사람 왜 그랬을까요? 심우정 총장. 오늘 이따 오후에 다른 방송의 키워드가 소신이에요. 심우정의 소신.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짜고 쳤다. 이런 시간 계산에 부수적으로 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직시한 거를 짜고 쳤던데 거기까지는 사실 모르니까. 짜고 친 내막은 모르니까. 또는 예를 들어 심우정 총장이 공주 출신으로 정진석 비서실장과 동양이다. 네. 뭐 이런 것 일단 그 심대평 충정지사의 아들이잖아요. 그런 거 일단 별개로 하고 그런 거는 별개로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이 이런 것 때문에 심우정 총장을 지명했구나. 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에 4명이 올라옵니다. 뭐 임관혁, 신자용, 그 다음에 이진동 이렇게 4명이 올라오는데 이진동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가장 멀었던 심우정을 총장으로 지명을 해요. 후추에서 나중에 결정이 될 때 물론 대통령이 사실상 지명을 하는 거죠. 근데 다들 검찰 아는 사람들은 왜 그러지? 사실 가까운 건 신자용이나 이런 분들 가깝거든요. 특수통 같이 했었어요 오랫동안. 오히려 그 중에는 심우정이 가장 멀다면 멀어요. 이분이 뭐냐면 다 특수통인데 요양방만 기획통이야. 기획통은 뭐냐면 검찰 내부에서 큰 소리 안 나게 요쪽 저쪽 잘 조율해가면서 하는 게. 아 그게 기획통이야. 특수통은 다 조져 뒤집어엎어 이게 특수통이에요. 몽골 특성이에요. 기령들. 네. 근데 기획통은 조용히 해. 잠깐만 오케이. 그리고 이건 니네가 좀 하고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검찰총장은 저는 물론 특수통이 막 하는 것도 좋지 않지만 소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쪽에서 크게 하면 그래 요런 스타일. 그러니까 윤석열 법조를 좀 하셨죠? 전 안 했죠. 안 하셨어요? 안 했지만 주변에 법조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법조지 뭐. 네, 쭉 듣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뭐냐면 대통령이 딱 본 거예요. 원래 제일 가까운 건 송경호 중앙지검장. 네. 엄청 지금 가까운 부산에 가 있죠. 동생이었거든요. 부산 가 있잖아요. 아시죠? 네. 근데 그냥 한 방에 아웃됐잖아요. 네. 본인이 권력을 잡으니 권력에 그냥 고개를 쳐드는 특수통들은 다 싫은 거야. 나는 그래서 송경호 좋아했는데 옛날에 삼삼관련 수사할 때 네. 짠하더라고. 그죠. 근데 그게 또 권력 잡고 싫어하는구나. 권력 잡으니까 본인이 뭐 어떻게 했는지 알지. 본인도 그랬으니까. 이놈들 특수통 놈들은 나중에 나 잡을 놈이라고 생각해. 제일 웃긴 게 이번에 나왔어. 두 번째 명언이 네. 옛날에 양승태 그렇죠. 대법원장 임종원 법원 행정처장 그 두 분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했던가? 야, 그래서 내가 진짜 무슨 정말 본인이 한 짓이 있으니까 특수통을 싫어해요. 근데 앞으로 구속시키지 마라 이런 뜻이야? 심우정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그 스타일이 이번에 나온 거라고 좀 봐요. 자, 심우정의 뭐 스타일. 짜고 쳤는지는 그건 뭐 좀 더 알아봐야 되는 거고. 심우정의 스타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추측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정도 예. 이제 기획통이 갖고 있는 특수한 그 그렇죠. 포지셔닝, 그다음에 그런 저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특수통은 잘 해주셨어요. 계기거든. 근데 이번 일로 이거 내란죄 수사에 어떤 좀 삑하는 이런 게 있을까요? 삐끗한 건 있지만 큰 줄기에 문제는 없다. 큰 적이 문제 없다. 일단 저는 수사권을 좀 명확히 해달라. 이 부분은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봐요. 저는 한 80%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누가 그런 얘기 생각하는데.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휘현 판사가 오히려 큰 짐을 덜었다. 그렇죠. 이 문제로. 그래서 지금 욕먹더라도 나중에 이걸 확실하게 그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예. 오히려 이 문제는 이렇게 절차상의 이런 거는 그냥 해소하고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사실 저는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예. 왜 그러냐면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거기에 직접 관련이 있는 내란죄 수사할 수가 있거든요. 변호인대로 주장은 여기에 직권남용 수사한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수사 중에 인지안이 되는데 수사한 기록이 없다는 건데 직권남용도 당연히 있을 걸로 알거든요. 근데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냥 판사가 명확치 않네? 하고는 명확치 않으면 그냥
피고인의 이익으로 자, 그렇게 본 거예요. 이제 모든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 전 세계의 글로벌 시민들의 궁금증은 그거예요. 뭐야, 나왔어? 그러면 헌재는 탄핵이 돼야 안 돼. 이건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14일로 예정되어 라고 다들 생각했던 넘어가는 건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달 전부터 14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지금은 조금 넘어갈 수도 있겠다. 왜냐면 일단 이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로 보면 오늘 얘기해야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보면 이틀 전이니까 내일은 14일 날 땅땅합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어요. 오히려 13일 날 검사 탄핵과 감사원장 탄핵에 대한 걸 한다. 그 한덕수는 또 안 해요. 네, 그렇죠. 한덕수는 또 안 하고. 정치하는 것 같아. 헌재가 약간. 그래서 헌재가 약간은 시간을 미루나라는 의심이 들어요. 그리고 헌재 왜냐면 관계자가 감사원장하고 검사들은 이번 탄핵과는 관련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번 저 윤석열 탄핵과는. 그러나 한덕수는 그 헌재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걸로 또 내란 과정에 일정을 기여했던 거 아니냐 이런 걸로 이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 한덕수가 다시 돌아오면 한 명 남아있는 마은혁 임명할까 안 할까? 안 하겠죠. 안 하죠. 마은혁이 헌법재판소에 가게 되면 윤석열 재판에 참여할까 안 할까도 막 엉켜있는 상황이라서 이것도 안 하고 윤석열 탄핵도 안 하고 뒤로 미루면서 일단 이거랑 관계없는 것들을 먼저 한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거니까 13일 하게 되면 14일 날 갑자기 할까? 내일쯤 다시 공지할까요? 헌재 관계자가 기자랑 통화한 내용이 오늘 쫙 돌았어요. 아, 예. 돌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3일 날 선고하면 14일 날 13일 날 그러니까 중앙지검장과 최 감사원장 네. 요네들 탄핵 심판 선고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또 하기는 좀 버겁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헌재 관계자가 얘기를 합니다. 역대 이틀 연속 그렇게 한 적은 없었지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럼 14일 못 하겠네 금요일 날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또 이 관계자가 얘기해요. 내가 그게 오늘 밭으로 쭉 돌아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딱 얘기 제가 통화한 게 이렇게 밭으로 다 돌았냐. 근데 사례를 알아보니까 95년인가에 한 번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이틀 연속 선고한 게 상당히 드문 일인 건 맞죠. 그래서 그 분위기를 보면 14일 날은 안 할 것 같다. 자, 그러게 간단하게 예. 했고 14일 날 이번 주는 넘어가는 것 같다. 오늘이 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요일 11일 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넘어가는 걸로 그럼 됐고요. 저도 그렇게 안 네? 정말 길어봐야 일주일. 자, 늦으면 길어봐야 그냥 일주일. 그 다음 주 초. 자, 이제 두 번째. 이게 헌재 심판에 결정 미칠까요? 미친다고 보십니까? 저요? 네. 미치겠어요, 진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거 미치면 미치는 일이지. 근데 설마 하는 생각이 자꾸 뒤집힌 일이 벌어지니까. 그렇죠. 저는 만약 이 석방으로 뭐 탄핵 심판 영향을 준다? 전혀 사실은 별개 일이잖아, 완전 사실은. 별개 일. 불안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판사가 있을 뿐이지 완전 별개 일이죠. 근데 예, 별개 일. 만약 그런 일이 된다면 1년 동안 세금 안 내고 버틸 겁니다. 나라에 대한 신뢰가. 여기서 그 내란죄 1심 재판부가 판단한 사안이 예. 이제 구속과 관련된 사안이 헌법재판소의 그 위헌과 관련된 대통령 직무에 대한 파면 여부와 관련된 걸 직접적으로 미치는 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자, 거기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자꾸 그런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를 해요. 네. 트럼프 닮아고 트럼프 일단 말하고 보잖아요. 거짓말이에요. 네. 트럼프 하는 얘기 그럼 필요 없어. 내가 일단 말하면 사람들 머릿속엔 그걸로 인식돼. 그게 중요해.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네. 뭐냐면 자 내란죄 수사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명확치 않다라고 판사가 한 내용 가지고 자 그때 공수처의 수사 기록도 그러면 헌재에 갔으니 이 수사 기록을 증거로 못 쓰는 거 아니냐 불법적인 증거인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처 수사 기록은 헌재에 안 갔어요. 네. 검찰이 수사한 것만 갔어요. 공수처에 윤 대통령이 가서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수사할 것도 없었어. 그렇잖아요. 윤 대통령이 가서 그냥 밥만 먹고 왔단 말이에요. 네. 수사할 것도 없었고 일단 검찰의 수사 기록이 갔고 또 윤 대통령이 검찰에서도 말을 안 했죠. 곽종근이랄지 이진우, 여인영 관련자들 수사 기록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전혀 오케이. 헌재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위법 수집된 증거가 하나도 없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전혀 영향을 못 미친다. 이번에 결정된 사안은 절차상의 어떤 뭐 의문점 등을 좀 이렇게 해소하겠다고 하는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시간이냐 날이냐의 문제와 하나와 또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이 있을지언정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에 대한 그 사안을 다루는 데에는 이 결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전혀 미칠 게 없고 또 관련된 증거자료라든지 수사자료들이 채택된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고 미칠 일도 없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국민들로서는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고 아주 긴장해야 될 상황이 됐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초긴장 상태에 대해서 그야말로 국민들도 이 일이 어찌 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박용진 TV도 예의주시하면서 탄핵을 위한 힘들을 계속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는 민주당의 대응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응과 관련돼서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해서 박성태 기자와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